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김 부장은 단 4회 만에 2026년 기록을 모두 깼다라는 제목의 기사와 프랑스에서 K드라마가 성공한 이유란 제목의 두 가지 프랑스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넷플릭스 주간 순위가 발표되면서 전세계 비영어 드라마쇼 지난주까지 4주 연속 1위를 하고 있던 참교육은 2위로 물러나고 김 부장이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 드라마는 드라마의 원작자, 엄밀히 따지면 원작자가 아니라 이 원작을 보유한 대표가 과거 자신의 작품 외모지상주의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는 사파를 집어넣어 일배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 논란 때문에 이 드라마 보이콧 여론이 불고 있고, 반면 드라마로 제작된 원작에는 그런 장면이 없고 이 드라마를 제작한 감독, 작가, 배우, 스태프는 무관하니 드라마는 보겠다는 여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한류에 이런 쓸모없는 소모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자체만으로 우리 사회의 악인 일배충들은 이번 기회에 박멸되어야 마땅합니다. 드라마가 4화까지 워낙 재미있게 구성되다 보니 이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올해 나온 드라마 중 최고의 시청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이 드라마의 인기는 폭발적인데 프랑스 청원 게시판에 이 드라마를 프랑스어로 더빙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올 정도입니다. 일단 이 흥행 소식을 다룬 프랑스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 부장은 단 4회 만에 2026년 기록을 모두 깼습니다. 이 K드라마는 이미 SBS의 전설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에피소드에서 시청률 21.6%를 넘은 김 부장은 네트워크 역사상 가장 인상적인 출발 중 하나를 보여주었으며 펜트하우스 같은 거대 프로그램들을 제치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 성공은 단순한 줄거리야 수지섭의 SBS 복귀로 설명됩니다. 웹툰 김 부장을 원작으로 한 이 K드라마는 평범한 아버지의 삶이 완전히 뒤집히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외동딸을 보호하기 위해 그는 위험한 인물로 변신해 극한 상황에 뛰어듭니다. 수지섭은 죽은의 태양 이후 13년 만에 SBS에 복귀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그는 96년에 SBS에서 시작했고 여기서의 프로젝트들이 종종 인기를 얻어서 이번에도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러한 견고한 수치로 인해 이 K드라마는 이미 SBS에서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에 가장 많이 시청되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대에 역대 최고 시청률 3위를 기록했으며 펜트하우스2와 열혈사제에 이어 순위가 이어집니다. 그가 이미 성공한 드라마들과 맞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합니다. 주요 이야기 외에도 조연 배우들도 이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대원과 윤경호의 연기가 많은 관심을 끌며 장면을 더욱 활기차게 만듭니다. 복사 코미디 조합은 훌륭하게 작동하며 모범택시나 1000원짜리 변호사 같은 K드라마를 연상시킵니다. 예정된 10편 중 아직 6편이 남아있으며 대중의 열기는 식지 않고 있습니다. K드라마 관계자는 시청자들에게 우리는 열정적으로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음 에피소드들은 더욱 몰입감 있게 진행될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며 인터뷰를 마칩니다. 다음은 프랑스에서 K드라마가 성공한 이유란 제목의 프랑스 기사입니다. 프랑스에서 K드라마의 인기는 확실하지만 최근 수치를 증명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한국 문화의 파도인 한류가 프랑스 내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랑스 시청자들이 왜 이토록 한국 드라마에 매료되는지 그 이유를 몇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뛰어난 영상미와 높은 퀄리티. 한류 현상을 연구한 빈센트 치첼리와 실버 옥토브로 연구원에 따르면 프랑스 젊은 층을 사로잡은 첫 번째 요인은 뛰어난 제작 퀄리티와 영상미입니다. 한국 일상에서 외모와 미적 가치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만큼 드라마에서도 배우들의 스타일뿐만 아니라 매 장면의 구도와 연출에 엄청난 공을 들입니다. 전 TF1 부사장 역시 밀레니얼 세대의 취향을 저격하는 고품질 콘텐츠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신선하고 창의적인 판타지 세계관.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자본이 뒷받침되면서 상상력이 마음껏 발휘됩니다. 특히 판타지 장르의 경우 프랑스인들에게 익숙한 그리스 로마 신화와는 완전히 다른 한국 고유의 신화와 설화를 다루어 매우 신선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세 번째, 미드를 대체할 확실한 대안. 한국인들은 흔히 아시아의 이탈리아인으로 불릴 만큼 감정 표현이 풍부한데 이것이 캐릭터의 연기에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프랑스 매체는 미국 문화와 아시아 문화가 절묘하게 섞인 K-드라마가 넷플릭스 등에서 미국 드라마 중심의 독점을 깨는 가장 진지하고 강력한 대안이 되었다고 분석합니다. 네 번째, 자극적이지 않는 따뜻한 서사와 사회적 메시지. 프랑스 청년들이 K-드라마에 끌리는 또 다른 이유는 미국 드라마 확연히 다른 지향점 때문입니다. K-드라마는 개인보다 집단과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며 남성성을 거친 위력으로만 표현하지 않습니다. 특히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성적 묘사 없이도 사랑과 우정을 아름답게 그리며 그 배경에 정신건강이나 퇴원 후의 사회복귀 같은 깊이 있는 사회적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녹여서 프랑스 젊은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다섯 번째, 기술 발전과 공존하는 평화로운 미래관. 서양이나 일본 콘텐츠는 미래 기술을 디스토피아적이고 불안하게 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K-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첨단 기술의 편리함 속에서도 인간적인 정을 나누며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기후위기나 경제 침체 등 불안한 미래를 맞이한 프랑스의 젊은 세대들은 대부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K-드라마의 따뜻한 세계관에서 큰 위안을 얻습니다. 한국식 로맨스는 유치함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다시 아름답게 꿈꾸게 만듭니다. 젊은이들은 순진해서가 아니라 그 감정의 진정성을 믿기 때문에 K-드라마에 열광하는 것입니다. 대만은 K-드라마뿐만 아니라 K-팝 그리고 K-영화까지 K가 붙으면 뭐든지 유행하고 있지만 일본과 비슷하게 한류를 즐기면서도 반면으로는 K-드라마, K-영화의 전세계적 유행을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도 큰 나라 중 하나입니다. 오늘 날짜 플리스페트롤 대만 넷플릭스 순위에서도 K-드라마 김부장은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고 얼마 전 대만에서 상영된 K-영화 군체 또한 대만 박스오피스 1위를 했습니다. 이처럼 대만에서 한국 영화의 인기도 할리우드 영화 못지않게 큰데 오늘은 역대 대만에서 가장 큰 흥행을 한 K-영화 탑5를 살펴봅니다. 5위 구남도 흥행 수익 약 7천만 대만 달러, 대만 관객들에게 익숙한 한류 톱스타들의 대거 출연과 압도적인 스케일의 탈출 시퀀스 덕분에 현지에서 큰 화제를 모으며 장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4위 군체 흥행 수익 약 1억 5천만 대만 달러, 연상호 감독이 연출한 2026년 대규모 재난 블록버스터 신작으로 개봉하자마자 현지에서 폭발적인 호평을 받으며 오프닝 박스오피스 1위를 석권했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박스오피스 에너지를 모으며 최상위권에 단숨에 안착했습니다. 3위 부산행 흥행 수익 약 3억 4천만 대만 달러, 대만 내 한국 영화 폭발적 유행을 이끈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개봉 당시 대만 극장가의 스크린을 싹쓸이하며 한국형 좀비 열풍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2위 신과 함께 인가연 흥행 수익 약 4억 8천만 대만 달러, 대만 개봉과 동시에 역대 한국 영화 최고 오프닝 스코어와 최대 흥행 기록을 모두 갈아치웠습니다. 개봉단 20일 만에 4억 대만 달러를 돌파하며 1편과 함께 대만 극장가를 완벽하게 접수했습니다. 1위 신과 함께 제아벌 흥행 수익 약 5억 1천만 대만 달러, 개봉 후 4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기존 1위였던 부산행을 밀어내며 대만 역대 최고 흥행작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신과 함께 시리즈는 대만에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대작들을 뛰어넘는 신드롬적 인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대만 최대 커뮤니티 PTT 영화 게시판에 다들 한국 영화가 어떻게 유행하게 된 것 같아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 그 게시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K-팝 아이돌 그룹들이 엄청 인기를 끌면서 다른 산업까지 같이 견인한 걸까? 내가 영화를 진짜 자주 보는데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대만 극장에 걸리는 한국 영화가 정말 많아졌다고 느껴. 이전에는 전혀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 솔직히 최근 몇 년간 개봉한 한국 영화들은 나도 거의 다 챙겨봤어. 계속 보다 보니 나름대로 느낀 점이 생기더라고. 배우들이 에너지를 꽉 채워서 연기하는데 그게 또 되게 자연스러움, 스토리가 매끄럽고 소재가 신선함, 지나치게 과장된 CG가 별로 없음. 이건 어디까지나 내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기 다들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다른 형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궁금해. 다음은 이 게시글에 달린 대만 네티즌 반응입니다. 요 몇 년 사이에 첫 번째 파도는 확실히 부산행 때였음. 개인적으로 부산행과 신과 함께가 연타석으로 터지면서 확 대만에서 K영화 인기가 올라왔다고 봄. 흐름이 부산행, 구남도, 택시 운전사 거쳐서 신과 함께로 정점을 찍은 느낌. 신과 함께 이듬해에 나온 1987도 한몫했고 그 뒤로는 백두산 같은 대작들이 이어졌지. 더
더 거슬러 올라가야지. 적어도 엽기적인 그녀 때 이미 한 번 초대박 쳤었음. 부산행은 전 세계를 휩쓴 수준이고 아시아 전역을 휩쓴 건 엽기적인 그녀가 시작임. 근데 완전 옛날로 치면 영화 시리가 나왔을 때 진짜 신선한 충격이었어. 아무래도 기생충의 영향이 제일 크지 않나. 세계적인 시상식을 싹쓸이했으니까. 극본, 연출, 배우 연기까지 그냥 됨. 전반적인 품질이 다 같이 업그레이드. 스토리가 신선하고 템포감이 좋아서 지루할 틈이 없음. 감독들 특유의 스타일이 확실함. 스토리가 선명하고 특히 인물들이 도덕적 한계선에 도전하다가 완전히 파멸해버리는 류의 거친 한국 영화들을 난 좋아함. 연출은 둘째치고 CG 퀄리티 좀 봐라. 외계 플러스인 승리호, 백두산, 강철비 같은 거 보면 특수효과 기술력은 이미 아시아 최고 수준임. 첫 번째 기본기가 탄탄함. 두 번째 소재가 엄청 다양하고 거침이 없음. 기본기는 수년간 쌓아 올려서 산업체계를 만든 덕분이고 자국의 어두운 이면이나 치부를 영화로 들춰내는 걸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게 대단함. 핵심은 배우들의 생활 연기가 진짜 자연스럽다는 거임. 대만 영화들은 일본 영화나 드라마 영향을 너무 깊게 받아서 가끔 소름 돋을 정도로 과장된 리액션을 하는데 한국 배우들은 그런 게 없음. 다들 한국 정부가 영화 산업을 엄청나게 밀어주기 시작한 역사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네. 한국은 1990년대부터 영화진흥법을 만들어서 국가가 개입해 영화 시장을 키웠음. 탄탄한 자본의 해외 유명 영화제에 끊임없이 출품하면서 탑급 인재들을 길러냈고 그게 순환되면서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시장이 열렸을 때 자본이 한 번 더 왕창 들어간 거임. 맨날 법 타령, 정부 보조금 타령하는데 대만도 문화부에서 보조금 엄청 퍼줌. 근데 왜 대만은 드라마나 영화를 제대로 못 만드느냐. 핵심은 한국인들은 목숨 걸고 진짜 치열하게 만드는 거고 정부는 그걸 거둘 뿐이라는 거임. 한국인들이 진짜 독하게 열심히 해서 그런 작품들이 나오는 거다. 한국은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원작 인프라가 워낙 빵빵하니까 좋은 시나리오가 끊임없이 나옴. 그리고 걔네는 언어적 한계 때문에 무조건 처음부터 전세계 시장을 타깃으로 영토를 확장하려는 야망이 있는데 대만 콘텐츠계는 대충 중국에 통하니 중국 시장만 날로 먹으려다가 시작부터 경쟁력에서 밀린 거임. 유행의 기준이 뭔지에 따라 다른 듯 대만에서 극장까지 직접 한국 영화를 보러 들어가는 관객층은 아직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아. 한국 영화가 확실히 가끔 억지 심파나 감정 과잉이 심해서 호불호가 갈리긴 함. 그래도 그런 감정 과잉을 기가 막히게 카타르시스로 연결하니까 재밌게 보는 거지. 과거 8, 90년대만 해도 한국의 연예계는 일본 문화가 개방되기 전에 일본 연예계를 모방하는 것이 당연시되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문화를 전면 개방한다고 하니 우리나라 일각에서는 이제 한국 문화는 일본 문화에 잠식된다는 탄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주장이 힘이 실렸던 이유는 한국의 가요 중 일본 가요를 표절한 노래가 엄청나게 많았었고 학생들 사이에는 일본 만화 캐릭터에 빠진 마니아들도 많았습니다. 그 당시 용산전자상가에 가면 일본 만화 캐릭터 CD, 사진, 프라모델 등 많은 관련 상품 암시장이 존재할 정도였습니다. 또 TV 예능 또한 일본의 예능을 그대로 베껴 방영한 프로그램들도 많았는데 그 당시 자주 듣던 이야기가 한국 방송 예능 PD들은 아이디어가 떨어지면 부산으로 내려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유는 부산 호텔에 투숙하면 일본 공중파 방송이 잡히기 때문에 그 방송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는다는 이야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권에서 일본 문화 개방을 하고 가장 먼저 들어왔던 것이 바로 일본 영화였습니다. 일본 특유의 절제된 감성으로 제작된 일본 청춘 멜로 영화는 한국에 영향을 충분히 주었는데 그 대표적인 작품은 러브레터,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지금 우리 만나러 갑니다 같은 영화였습니다. 또 그 당시 한국에서 고속 인터넷 광케이블이 깔리고 일본 영화 드라마가 무한으로 불법 다운로드 되어서 시청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끌었던 참교육 2화의 학생들의 모습을 보고 일본 시청자들은 일본 드라마 고쿠센과
일본 영화 크로우즈 제로 시리즈를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본 문화 개방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고 그동안 경쟁력을 가져온 K영화, K드라마들이 양질의 퀄리티의 작품을 내놓으면서 이 문화 현상은 완전히 역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온 대표작은 일본이 자랑했던 멜로 장르로 일본을 강타한 드라마 겨울연가였고 아이러니하게도 일본 원작으로 성공한 영화 올드보이였습니다. 이제는 일본과 비교해서 드라마, 멜로, 크리처, 판타지, 좀비, 액션 장르까지 일본을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세라고 레디스레드에 재밌는 게시글이 얼마 전에 올라왔는데 이 작성자가 외국인을 가장한 일본인인지 아니면 진짜 외국인인지 모르겠지만 한국 영화와 비교해서 일본 영화가 더 뛰어나다라는 게시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요즘 아시아 영화에 푹 빠져서 친구랑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어. 한국이랑 일본 중에 어느 나라 영화가 더 좋냐고.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 말고 실사 영화 말이야. 내 생각도 있고 친구 생각도 있지만 커뮤니티 의견도 듣고 싶어. 토론 한번 해보자고. 일본 영화에 대한 내 주장. 섬세한 연기. 한국 영화는 감정 표현이 크고 격한 연기가 많은데 일본 연기는 좀 더 절제되고 미묘한 느낌이 들어. 일본 배우들의 조용한 연기에는 뭔가 힘이 있고 더 현실적이고 땅에 발을 붙인 느낌이야.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 작품들처럼 작은 몸짓이나 표정으로 감정을 전달하는 과장된 멜로가 아닌 스타일을 말이야. 레딧 사용자 중 한 명이 지적했듯이 이런 스타일이 더 사실감에 가까운 것 같아. 뛰어난 사운드 트랙, 이건 나한테 정말 중요한 부분이야. 일본 영화, 특히 애니메이션은 영화 역사상 가장 상징적이고 아름다운 음악들을 많이 만들어냈어. 스튜디오 지브리 영화에 사용된 히사이시 조의 음악은 전설적이고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야. 음악이 그냥 배경음악이 아니라 영화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때가 많아. 장르 다양성과 아트하우스 중심. 일본은 영화 역사가 더 넓고 다양하다고 느꼈죠. 한국은 스릴러나 복수극을 잘 만들지만 일본은 사무라이 영화, 야쿠자 영화, 괴수물. 그리고 대중적인 인기보다는 스토리텔링을 우선시하는 탄탄하고 꾸준한 아트하우스 영화의 풍부한 유산을 가지고 있어. 몇몇 사용자들이 지적했듯이 일본 영화는 때로는 자국 관객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지는데 이게 더 독특하고 할리우드화되지 않는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 내 친구의 한국 영화에 대한 주장. 정신을 뒤흔드는 반전. 한국 영화는 반전의 제왕이라 할 수 있지. 관객을 한 방향으로 이끌다가 갑자기 모든 걸 뒤집어 버리는 기술을 완벽하게 마스터했어. 올드보이, 추격자, 기억의 방 같은 고전들은 영화가 끝난 후에도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반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과장된 캐릭터. 한국 영화는 종종 과장된 성격과 동기를 가진 캐릭터들이 등장해 감정과 스펙터클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 이게 엄청나게 매력적이고 기억에 남는 연기로 이어질 수 있어. 악마를 보았다의 날곡부드러의 강렬한 에너지나 기생충의 카리스마 넘치는 예측 불가능한 가족을 생각해봐. 캐릭터들은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자연의 힘 같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줄거리. 한국 영화는 익숙한 설정을 가져와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반전을 불어넣는 재주가 있어. 부산행은 좀비 장르의 고속열차라는 긴장감 넘치고 폐쇄적인 설정을 더했지. 기생충은 사회풍자, 스릴러, 블랙 코미디를 섞어 새롭고 장르를 초월하는 걸작을 만들어냈어. 끊임없이 경기를 넓히고 관객을 놀라게 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영화는 스크린에 돈을 쓴 티가 팍팍 난다. 할리우드와 비교해도 연출과 미술이 밀리지 않는다. 일본 실사 영화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매번 TV 드라마의 연장선 같다. 극장에서 볼만한 스케일은 한국이 압도적이다. 한국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자본을 영리하게 활용해 웰메이드 콘텐츠를 양산하는 시스템을 완전히 정착시켰다. 일본 영화계는 애니메이션에만 자본이 몰리고 실사 영화는 완전히 소외됐다. 한국은 실사 영화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건강하다. 한국 영화의 CG와 특수효과는 아시아 최고 수준이다. 승리호나 재난물들을 보면 기술력 차이가 너무 크게 느껴진다. 한국 영화는 국가의 치부나 어두운 역사를 다룰 때 브레이크가 없다. 그 과감함이 부럽다. 일본은 인기 만화의 실사에만 매달리다가 오리지널 각본의 힘을 잃어버렸다. 한국은 오리지널 시나리오가 끊임없이 나온다.
한국 스릴러 영화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보는 내내 숨이 막힌다. 추격자나 올드보이 같은 충격은 일본 실사에서 찾기 힘들다. 일본 실사 영화는 교훈을 주려고 강박을 부리거나 억지 감동을 유도하는데 한국 영화는 사회적 메시지를 세련된 오락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낸다. 웹툰 원작을 영화할 때도 한국은 완전히 재해석해서 세련되게 만드는데 일본은 원작 만화의 것을 그대로 복사하려고 하니 어색해진다. 한국 배우들은 배역에 영혼을 갈아 넣는 것처럼 연기한다. 체중 조절이나 액션 훈련의 강도 자체가 달라 보인다. 일본 영화는 소속사 파워로 연기력이 부족한 아이돌을 주연으로 꽂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철저히 실력 위주의 캐스팅이라 연기 구멍이 없다. 한국 영화의 생활 연기는 소름 돋을 정도로 자연스럽다. 반면 일본 실사 영화는 가끔 연극처럼 과장된 리액션이 나와서 몰입이 깨진다. 송강호나 마동석 같은 배우들은 대체 불가능한 아우라가 있다. 스크린을 꽉 채우는 피지컬과 에너지가 대단하다. 한국 영화는 악역들이 진짜 미친 사람 같아서 무섭다. 악역의 디테일한 심리 묘사는 일본이 배워야 한다. 자극적인 스릴러나 액션은 무조건 한국 영화를 보지만 마음이 편안해지는 잔잔한 일상물이나 휴먼 드라마는 일본 영화가 여전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 영화는 감정을 끝까지 폭발시키는 한의 정서가 있고 일본 영화는 감정을 꾹꾹 눌러 담은 정적인 정서가 있다. 취향에 따라 갈리는 영역이다. 영화 기생충이 세계를 휩쓴 것을 보고 일본 영화계는 큰 충격을 받아야 했다. 내수 시장에만 안주하면 미래가 없다는 걸 증명했다. 한국 영화는 글로벌 관객이 이해하기 쉽게 보편적인 갈등 구조를 영리하게 설계한다. 일본 영화는 지나치게 일본인만 이해할 수 있는 감성이 갇혀 있을 때가 많다. 실사 영화는 완패했을지 몰라도 애니메이션만큼은 일본이 여전히 세계 최고다. 서로 잘하는 분야가 확실히 나뉜 느낌이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현실을 직시하는 반응도 있고 여전히 정신승리를 하는 일본 반응도 보입니다. 제가 일본과 인연이 많아서 일본에 자주 가는 편인데 자주 가면서 느끼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전통이라는 것을 앞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말 일본에 가면 100년 이상을 이어온 가게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 전통에 비해서 맛있거나 특별하거나 한 것들을 찾기는 힘듭니다. 그저 전통 그대로를 잇는다는 명목하에 전혀 현대에 맞게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통도 중요하지만 그 전통 속에서 발전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영화, 일본 영화의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Sé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